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황두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36강 조선 전기와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문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조선 전기의 문화. 크게 조선 전기의 문화는 15세기 때의 문화와 16세기 때의 문화적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때와 그리고 16세기 때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15세기 문화와 16세기의 문화가 차이가 나는가? 그거는 집권 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세기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대부 중에서도 흑진 사대부가 장악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이들이 무엇을 형성하게 되냐면 관학파를 갖다 형성하게 되죠. 혹은 이 관학파가 나중에 대조 때 궁구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 15세기 때는 이러한 관학파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16세기 때 이렇게 되면 집권 세력이 누가 되냐면 살인파가 집권 세력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 집권 세력의 차이에 따라서 문화적인 성격에도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15세기와 16세기 때 문화적 커다란 특징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15세기 때 집권 세력은 우리가 일명 관학파라고 불리는 세력이 집권을 했고, 16세기 때는 조금 전에 봤다시피 살인파라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여기 급진 사대부들을 갖다가 일컬어서 관학파로 보이죠. 이들이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건국하고 그 나라를 갖다가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주로 중앙 집권을 갖다가 추구를 하게 되겠죠. 중앙 집권을 갖다가 추구를 하게 되고, 또한 구국 강병을 갖다가 추구를 하게 됩니다. 구국 강병을 추구를 해요.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로 어떠한 성격을 강하게 띠냐면, 초기에는 자주적이면서도 민족적 성격이 강한 이러한 성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앙 집권적이고 강한 나라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학문을 갖다가 개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해지게 되고, 아울러서 특히 구국 강병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학을 강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몇 세기의 모습이 되겠다? 15세기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16세기 때에 이르게 되면 살인파들이 정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죠. 근데 이 살인파 자체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권력 기반을 다졌던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보다는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력들이고, 또한 모든 학문에 있어서 성리학을 기본적인 진리로 추구하던 그러한 세력이 되겠더라.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 있어서 사대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을 상당히 전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학 같은 경우도 매우 전시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졌던 시기가 몇 세기가 되겠다? 16세기가 됩니다. 때문에 모든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모습이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역사서를 봅시다. 역사서. 첫 번째, 역사서. 역사서를 갖다가 초기에 15세기 때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정도전이 적은 고려 국사라든지 정도전, 그리고 세종 때 작성된 고려사, 세종 때 작성이 됐죠. 기전체 형식으로 작성된 겁니다. 기전체. 다음에 또한 고려사 전료. 이거는 편년체로 작성된 그런 역사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계속해서 고려와 관련된 이러한 역사서가 적힌 거는 고려를 갖다가 훌륭한 나라로 포장하기 위해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왜? 즉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려와 관련된 역사서들을 갖다가 적게 되는 거죠. 즉 조선 초기 때 고려 국사라든지 고려라든지 고려사 전료와 같은 이러한 고려와 관련된 역사서가 적히게 된 이유는 바로 조선 왕조의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근거를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고려에 대한 시대적 부정을 갖다가 적은 책들이 조선 초기 때 이렇게 많이 서술이 되더란 겁니다. 그 외에도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서술되게 되는데, 이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승종 때 만들어진 통사입니다. 전체적인 역사 내용을 모두 다 적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조선 시기부터 해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적은 책이 되겠습니다. 보통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역사서에 들어갈 때는 어떠한 성격을 갖다가 비친다? 독자성이라든지 혹은 자주성을 나타낼 때 이런 고조선을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무엇을? 자주성을 갖다가 역시 이것은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된 책. 그러니까 15세기 때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전료 등을 통해서 조선 건국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동국통감을 통해서 자주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역사서가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가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조선 왕조 실록이 있겠죠. 조선 왕조 실록이 있겠더라. 조선 왕조 실록은 태조 때부터 조선 마지막 왕인 철종 때까지 편년체로 서술된 역사서가 되겠다. 어디에서 작성하느냐? 실록청이라는 곳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사관, 이 역사서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라든지 그리고 시정기 등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여 이 사관들이 글을 적은 것을 갖다가 다시금 편집해서 적어놓은 역사서가 바로 조선왕조 실록, 이렇게 되겠더라. 그런데 15세기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던 것이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성격이 강해진다? 우리가 저번에도 봤다시피 성리학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당히 사대적인 이러한 성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책이 있었어도 대표적으로 적힌 책이 동국사략이라든지 동국사략, 이거는 대표적으로 보중화, 보중화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다. 그 소중하라마는 우리나라를 하나의 작은 중국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역사책이 적히기도 하고, 또한 이 동국 통감과 대표적으로 비교해서 잘 나오는 게 바로 기자실기입니다. 기자실기. 누가 적었느냐? 이라는 분이 적었고, 역시 어떠한 역사의식을 보여준다? 소중화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성리학적 혹은 사대적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책의 내용을 갖다가 알기보다는 어느 시대의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적혀진지 시대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조금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 자, 다음으로는 지도와 지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지도와 지리서. 지도와 지리서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때 주로 특히 전국 지도라든지 지리서 같은 경우는 나라를 갖다가 강화시킬 목적으로 역시 우리가 15세기 때 성격이 중앙집권 추구와 부국강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리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때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자, 먼저 15세기 때 대표적인 먼저 지도를 보면 지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세계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더라. 워낙 길어서 혼일 강미 역국도 지도라는 게 있죠. 태종 때 만들어진 거고 현재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지도로는 팔도도라는 게 있습니다. 팔도도. 이거는 태종 때 이렇게 작성된 지도가 될 것이고, 대표적인 조선 초기 때 지리서로는 동국 여지 성남이라는 것이 있겠더라. 동국 여지 성남이라는 지리서가 있는데 이거는 성종 때 만들어진 지리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이런 전국 지도라든지 지리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을 갖다가 추구하거나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이러한 지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겠더라. 다음 16세기 때의 대표적인 지도를 굳이 찾아서 적자면 16세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방역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선 방역지도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9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지도가 있겠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윤리와 을에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윤리와 을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혹은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의식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 대표적으로 가정의 유교 윤리를 갖다가 적어놓은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대표적인 책으로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있더라. 이건 언제 때 제작된 책이냐면 세종 때 작성된 책이고 백성들이 유교 윤리를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의 충신, 효자, 연료의 모범 사례를 모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글과 그림으로 같이 이렇게 편찬한다. 글로만 적혀지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타낸 대표적인 책이 삼강행실도가 있겠더라. 이거는 어디에서 지켜야 될? 가정에서 지켜야 될 유교 윤리를 갖다가 적어놓은 책이 있고, 국가에서 국가 행사의 올해 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적어놓은 책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국조올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조올해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언제 때 작성된 거냐면 승종 때 작성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요 행사의 그 예법이라든지 절차 등을 갖다가 적어놓은 책. 이거는 어디에서? 국가에서 지켜야 될 이런 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대표적인 법전으로 조선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법전,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영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종교와 민간신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때 나타난 종교와 민간신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무엇을 갖다가 성리학이 무조건 우선시대였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도 배치가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숭유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숭유 억불 정책에 따라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불교 자체는 상당히 쇠퇴하였더라. 또한 도교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때 소격스란 것을, 이 명칭을 하나 정도 체크를 해둡시다. 소격스란 것을 설치해서 도교 행사 때 이러한 사용됐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종 때 이르러서 도강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게 폐지되었더라. 그래서 이러한 크게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융성하지 못하였다. 다음 다섯 번째 과학기술.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학기술 다섯 번째 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15세기 때는 이런 과학파들이 집권하고 있다 보니까 부국 강병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즉 15세기 때는 그게 발달을 했다가 역시 16세기 때 이르게 되면 쇠퇴하게 되더라.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런 천문학이라든지 역법 같은 경우에 크게 15세기 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천문학이라든지 역법, 즉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 상당히 중요시했겠죠. 그래서 천문학이라든지 역법 등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천문학부터 봅시다. 천문학 같은 경우는 천체 관측 기구들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세종 때 많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천체 관측 기구로 온천이라든지 간이 등이 어느 왕 때, 자, 왕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종 때 대다수가 많이 발명이 됩니다. 천체 관측 기구가 발명이 되게 되고, 특히 그 외에도 태조 때 이르게 되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 하여 태조 때, 고구려 때 천문도를 갖다가 다시금 돌에 새겨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표현한 천문도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란 것이 있겠더라. 그래서 이미지 자료를 갖다가 조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법으로는 역법은 날짜를 계산하는 법을 역법이라 부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역법은 존재하지 않다가 드디어 세종 때 이르러서 또 역시 칠정산이라는 역법을 제작하게 됩니다. 즉 언제 때? 이것도 역시 세종 때, 즉 한양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로
칠정산이 있더라. 다음 6번째, 자, 농업과 의학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농업과 의학. 먼저 농서로는, 먼저 농서부터 보면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역시 농서가 없었으나 드디어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언제 때? 세종 때 제작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러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한 책이 드디어 제작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성종 때 보면은 금양 잡록이라든지 명종 때 흉년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왕찬료라든지 이런 책들이 제작되게 되더라. 다음에 의학서로는 의학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책이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 역시 이것도 언제 때? 세종 때 제작된 책인데, 역시 이 책도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그리고 우리 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갖다가 적어놓은 책, 향약집성방. 그리고 또한 역시 이것도 세종 때 만들어진 책으로 의방유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방유치. 이것도 역시 세종 때 작성된 책인데, 이거는 어떤 책이냐면 의학백과 사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학백과 사전, 이런 책이 있겠더라.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봤는데, 그게 15세기 때와 16세기 때의 성격의 차이가 있겠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첫 번째 역사서, 다음에 지도와 지리서, 다음에 윤리와 의례서, 종교와 민간신앙, 과학기술, 그리고 농업과 의학서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출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선전기의 문화 두 번째 시간 때 이후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